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제는 이 제주도까지 가서 또 변론을 하시고 서울로 날라오셨네요. 아, 예. 어제 좀 늦게 왔습니다. 서울에. 예. 예.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제주도에서 또 날라오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뭐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부분이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제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이미 유죄 판결이 2심에 났습니다. 예.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데 먼저 이번 재판의 쟁점이 뭔지부터 좀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대법원에서 6월 18일에 열리는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사건을 회부하기로 했고, 네. 이 지사에 대한 기소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돼서 2012년에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한 의혹, 이 분당 부분이 보건소장이죠. 예. 예. 근데 이 부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돼 있고, 더불어서 6.13 지방선거 당시에 TV 합동토론회에서 이와 관련돼서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키려는 사실이 없다. 이런 말을 한 부분과 관련돼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기소가 돼 있습니다. 네. 나머지 두 가지는 마찬가지고요. 6월 13일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부분, 그리고 종전의 검사 사칭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기소가 됐었고요. 예. 이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전부 다 무죄가 났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친형 강제 입원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부분만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돼서 공직선거법상에서는 선출직의 경우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당연 무효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고를 했고, 당시에 재판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이 직권 남용 혐의, 또 지방선거 당시에 이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이렇게 이제 등등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1심에서는 다 무죄가 선고가 됐고, 예. 2심에서는 이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인데 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유죄가 판결이 되면서 벌금 300만 원을 예. 이제 선고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경기도지사직도 잃게 되지만 네. 향후 또 이 피선거권도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피선거권도 제한될 뿐만 아니라 예. 종전의 선거 보전 비용까지 환수되기 때문에 예. 타격이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뭐 유력한 또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모으게 되는데, 그러면 오는 18일 목요일부터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제 가동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쪽에 회부가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주심이 정해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 지사의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변호인단에서 좀 기간을 좀 이렇게 벌어볼 생각과, 또 이 사건 아까 쟁점 잠깐 물어보셨는데, 허위 사실 공표라는 부분이 사실 예. 공직선거법 자체가 선거 공정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법안이 약간 추상적인 규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부분도 현재 이 지사 쪽에서 헌재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대법원에 해놓은 상태이고, 또 공개 변론까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여부터 정해야 되고, 이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가 일단 구성이 되면 전체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실은 아마 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그러면은 전체 대법관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각자 재판부 자체별로 이제 개별적으로 의견을 표시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주심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그다음에 각자 의견을 표시하면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또 별개 의견을 정하게 되면 이제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에 시일이 아무래도 좀 걸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붙여지는 거는 보통 대법원에 이제 상고가 되면 이 소부라고 그래서 한 4분 정도가 이렇게 논의를 하시잖아요. 예. 그 4분끼리는 의견이 일단 안 모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명이 안 맞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협체 판결을 받아보자라고 저 의견이 모아졌을 수가 있고요. 뭐, 네 명이 소부에서 일치가 됐다면, 예. 뭐 상고심리 불속행이든 아니면은 바로 결정을 아마 했었겠죠. 이 대법관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엇갈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선거법상에 이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이 약간 위헌 논란이 있는 건가요? 위헌 논란보다도 이제 공직선거법상에서 항상 이제 주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소고발도 많고 항상 또 다투어지고 사실은 허위 사실이 어디까지 허위 사실이냐 또 뭐 공표를 어디까지 해야 공표냐 뭐 이런 부분이 항상 또 다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또 뭐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고 약간 추상적으로 규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약간 범위가 항상 이렇게 정해져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언제쯤 날까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이 지사의 임기가 약 2년 정도 남은 상태인데요. 네. 대법원 전원 재판이 2년 내에 끝날지 아니면 더 그걸 넘어갈지 얼마나 갈지가 사실 2년 관심입니다. 내에 안 끝날 수도 있나요? 전원 합의체 사건은 사실은 몇 년 걸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그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건지 아니면 예. 뭐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긴 합니다. 뭐 1년 내에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예.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일부는 또 장기간 걸리는 경우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얼마나 걸릴지는 한번 추이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뭐 추정이지만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계속 이제 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이를테면 뭐 예. 가정입니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됐다. 예. 그럼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로 이제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이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대신 이제 도지사 임기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때까지는 별 예. 문제는 없는 걸로 봐야 되겠고 다만 이제 그때라도 판결이 나온다면 향후에 계속 그 사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네. 부담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의 좀 변수들을 고려할 때 최대한 네. 좀 대법원이 신속하고도 좀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치 사건은 아무래도 빨리 끝내주는 것이 예. 당사자들이나 사회적으로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년 내에는 예. 결론을 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년이라고 하면은 내년 5월, 6월. 이게 참 미묘한 시점에 그렇죠. 대법원 그때도- 판결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일부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인터뷰하는 도중에 이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제 기소 여부를 좀 논의할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으면서 논란이 컸는데 이제 사퇴를 하신 거죠, 지금? 네, 지금 뭐 사퇴라기보다 회피 신청을 했다는 취지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회피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지침상에서는 당일날 참가를 해서 그때 임시위원장을 각 참가한 의원들끼리 호선을 해서 예. 뽑으면 아마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회피 신청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자신이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당사자가 하는 걸 회피로 하고 음. 검찰이나 신청인이 하는 걸 기피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뭐 시작부터 네. 이 논란이 컸지만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의 좀 기소 여부는 뭐 좀 이르지만 좀 이렇게 전망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기소는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기소는 가능하다. 기소는 이미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청구까지 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한 사건을 불기소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예.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소는 하는데 예. 기소 이후에도 계속 심의위원회에서의 어떤 만약에 불기소 의견이라면 예.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재판에서도 계속 여론상의 어떤 기소가 과연 타당하냐 이런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검찰로서는 부담감이 좀 있을 수는 있죠. 예. 뭐 영장 전담 판사의 이 영장 기각 당시에
입장을 봐도 혐의는 뭐 상당 부분 뭐 소명이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검찰 기소에 좀 무게를 실으면서 오늘 서초동 25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네.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병재 변호사였습니다.